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입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제 나 원내대표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불러 첫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구속기한을 이틀 남겨두고 사실상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지 변호사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이 각각 미국 예일대 그리고 성신여대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이른바 엄마 찬스를 썼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건데 네. 구체적으로 좀 혐의점을 짚어주시죠. 네, 일단 아들의 경우에는 2014년에 미국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 연구실에 인턴으로 일을 했는데요. 예. 그리고 미국 학술대에서 발표한 연구 포스터에 제1저자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했는지 어땠는지는 이제 확인되지는 않은 바인데, 그리고 이듬해 2016년도에 이제 예일대 화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집중하고 있는 그 사건과 굉장히 좀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도대체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제 그 당시에 유일한 고등학생이었다고 하거든요. 예.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렇게 서울대 인턴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딸의 경우에는 2011년도에 대입 면접과 관련한 혐의입니다. 당시 2012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에서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라는 것이 생겼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이 전형에서 면접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대학에 입학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예. 이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는 9월 16일부터 4차례에 걸쳐 고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최근에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검찰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나온 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검찰이 너무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고소가 된 지 54일 만에 수사를 하는 일이 굉장히 이례적인가요? 보통 제가 고소대리로 사건을 진행을 하면 고소인 혹은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한 달 정도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고소장이나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이제 담당 검사가 지정이 되고 수사 지휘가 내려오는데 그게 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담당 수사관이 지정이 되고 연락이 옵니다. 고소인 조사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언제 시간이 괜찮은지 연락이 오고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내외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2달 가까운 시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은 약간 좀 수사가 늦게 진척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은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지금 나 원내대표가 위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네. 고발인 조사가 끝났으니까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언제쯤 될까요? 수사 절차상 당연히 소환이 될 수밖에 예. 없고요. 아무래도 좀 관련해서 의혹들이 오랜 시간 좀 있어 왔고 또 다른 사건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경우도 이런 의혹이 있다면 그리고 더군다나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발인으로서 조사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고요. 예. 다만 이제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고 나면 피고발인 조사도 곧이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늦어도 한 달 내에는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또 어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11일이 지금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기소 전 사실상 마무리 조사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검찰 수사가 어느 정도로 진척이 있었을까요? 지금 크게 3가지 혐의점입니다. 증거인멸 관련한 혐의가 있고 입시 부정 관련한 혐의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인데요. 네. 지금 구속 상태에서 연이은 소환으로 계속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조사에서는 이런 사모펀드 의혹이나 입시 부정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특히나 이제 정경심 교수의 동생 자택에서 지금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정황에 대한 증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 장관 역시 이 차명 주식 매입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간에 이제 정 교수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하면서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경우도 있었고 조사를 거부했던 이례적인 경우도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지연 전략이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게 전략이라고 하는 게 조금 뭐 용어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좀 수사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자신의 건강상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 네.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응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신체나 뭐 체력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까지 자신에게 적대적인 검찰에게 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할 의무는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것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일종의 지연 전략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네. 지연 전략이라고 하기보다 방어권 행사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차명 주식 매입과 관련해서 그럼 네. 조국 전 장관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관련된 증거라든지 나온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검찰은 지난해 1월에 이제 정 교수가 이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구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포착이 된 상황이고요. 이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그 당일에 5천만 원 상당의 자금이 거래된 흔적을 또 발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서서 이제 나와 있는 검찰의 수사 관련한 내용은 뭐 지난 5일에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계좌에 대해서는 또 영장을 발부를 해서 계속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관련해서 공범으로서의 혐의가 된다, 혹은 이제 뭐 차명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있어서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이건 또 공직자윤리법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고 제가 볼 때는 기소 여부를 떠나서 물론 이제 기소의 전후와 상관없이 예. 향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 교수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조만간 소환이 이뤄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제가 네. 볼 때는 검찰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기소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기소가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조 전 장관에 대한 뭐 증거 같은 것도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에서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안인데요. 정부가 북한 해상에서 그 주민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다시 추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문점을 통해서 다시 추방이 된 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또 국방부 장관인 정경두 국방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논란도 됐고요.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일단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5일경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선장을 포함해서 19명이 탄 17톤 규모의 오징어잡이 어선이 북한의 김책항을 출발을 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배 안에서는 굉장히 좀 가혹행위가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예.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3명의 선원이 10월 말경에 공모를 해서 일단 선장을 죽였다라고 하거든요. 예. 선장을 살해하고 나서 이제 다른 선원들도 모두 살해를 한 상황에서 뭐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김책항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돌아간 곳에서 1명은 검거가 되었고요. 그렇게 되니까 2명은 다시 이 배를 타고 이제 남한 쪽으로 내려왔고 NLL 근방에서 계속 이상하게 돌아다니니까 네. 우리나라 해군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건지 이제 잡아서 봤더니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뭐 범행의 흔적이 밝혀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귀순의 의사를 밝혔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호 대상으로 보기엔 좀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강제로 추방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살인 사건 자체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타고 온 목선이 정말 작더라고요. 길이가 15m에 17톤급 이 오징어잡이 배인데 이 작은 목선에서 고작 3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법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엽기적이다라고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일단 선장은 자고 있을 때 이 3명이 같이 공모를 해서 어떤 식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자고 있는 상황이고 3명이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네.
나머지 선원들의 경우에는 밤이기 때문에 불침번을 서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불침번을 서야 한다라고 해서 한 명씩 이제 불러내서 차례대로 이제 살해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룻밤새 거의 일어난 상황이라고 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엽기적이고 잔혹한 살인이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보면은 이제 당시 목선에 시신이나 살해 도구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 16명을 살해한 것 치고는 그 2명의 살인세가 좀 깔끔한 편이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어느 정도의 자백 같은 것은 받은 것으로 알려졌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시신은 좀 유기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선박 내부에서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다만 이제 관련해서 통일부 입장은 안에 혈흔이나 이런 증거는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남한의 우리나라의 귀순의 의사를 밝혔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귀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네.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온 것인 만큼 이 사람들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잠시 언급이 됐었던 게 어제라든지 뉴스를 통해서 지금 이게 알게 된 경위가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우연히 포착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요. 네, 일단 뭐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어떻게 유출이 되어서 이거를 급하게 좀 정부에서 알린 것이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런데 관련해서도 통일부 입장은 이런 경우 보통은 사건이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정해진 순서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것에 밝히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변호사와 여러 가지 내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